말씀의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신부의 라주영 보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신앙서적은 가문비 나무의 노래인데요. 이 삶을 깊이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책을 저희는 총 3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앙인의 정체성과 또 이 사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 이해와 또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김민수 이냐시오 책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최장 장마 기간으로 이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크게 장마의 어떤 영향은 받지는 않았는데 수해 난 지역이 많잖아요. 네.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이거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네. 또 뭔가 좀 나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본당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런 소재입방 이런 데서 천정에 물이 내리고 또 우리 수녀원에 또 수녀님들 또 머무시는 곳에 또 천장에 물이 이렇게 또 흘러내려 가지고 네. 또 그것도 골칫거립니다. 와, 또 저희가 모르는 이 본당 안에 애로사항도 만만치 않네요. 네, 예. 네, 아무튼 모쪼록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가문비 나무의 노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좀 아시면은 네. 아마 책을 읽는데도 그렇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문비 나무의 노래의 저자는요, 마틴 슐레스케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장인입니다. 네. 그런 장인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1965년에 태어나서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 네.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 이제 또 제작 연구소 참 독일에는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네요,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바이올린 제작 연구소에 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분이 또 미넨 응용 학문대학에서 네. 물리학을 또 전공을 했어요. 물리학을요. 네. 그 전공을 한 뒤에 바이올린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에 대한 도제 역할을 할까요? 네네. 제자로서 이제 그 작업실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그분 밑에서 일하다가 1996년 함부르크에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시험을 봤는데 네. 거기에 통과가 됐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슐레스케라는 분은 이제 바이올린 제작자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인이 됐어요. 네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제작소인 야틀리에라는 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1년에 많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한 20대 정도 한정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세계 순회 공연을 하는 이런 솔리스트들 또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수석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슐레스케를 찾아와서 그 바이올린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저자는 정말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명장, 장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 책은 또 그런 명장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네. 거기에 쉬운 2개의 사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네.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 도나타 벤더스라는
이런 분이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 바이올린의 아주 세세한 면들을 이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 책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진도 여기에 곁들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접하면서 저도 어느 페이지를 펴도 유쾌하게 기분 좋게 네. 또 이 지루할 새 없이 넘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 신부님 소개로 이 바이올린 제작의 명장이죠. 이 슐레스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틴 슐레스케의 바이올린은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공장에서 뭐 찍어낸 상품, 규격화된 상품이나 악기라기보다는요. 악기 각각이 서로 다른 이 영혼을 가진 작품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분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아무래도 이 책을 또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 마틴 슐레스케, 그렇다면 이분의 또 삶과 사상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마틴 슐레스케. 우리가 보통 뭐 물건을 만들고 할 때 그렇게까지 뭐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거죠. 특이하다기보다는 삶 자체가 신앙이고 네. 신앙이 곧 삶이라는 이런 면을 보여주면서 살아온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이거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거를 자기의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그 소명을 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가 이 악기를 만드는데 악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세세하게 네. 거기에 그 어떤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그 재료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거를 또 글로 녹아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가문비 나무가 이제 재료라고 하죠. 네. 근데 이 가문비 나무는 저지대에 살지 않고 이 고지대에 살고 있는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작가는 그 저지대와 고지대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고지대는 상당히 그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에요. 그의 반면에 저지대는 상당히 비옥한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도 이 풍성한 그런 땅, 좋은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금방금방 큰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문제는 나무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는 이게 좀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상당히 나무가 나중엔 자라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무가 크게 자라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 단단한 나무가 된다라고 나이테도 뭐 굉장히 촘촘하고. 네네. 그래서 그 가문비 나무는 주로 이제 그런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그러한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물렁물렁한 것보다도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 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찾아서 깎아서 다듬고 또 칠도 하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인생을 성찰하고 있고 그 인생과 또 신앙을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는 일이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작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믿음과 일이 하나가 돼서 그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분리되는 이런 거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뭐 정말 믿음, 신앙과 자기 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일체가 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두 몫이 사실은 다 중요한 몫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 몫이 우선적이죠. 우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단계가 중요하고 뭐 그다음 이제 마르타도 그거를 우리는 실천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잘 그 자신의 하는 일에서 조화를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슐레스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인간이 저마다의 울림을 가진 악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것만이 악기가 아니라 네. 사람 각자가 다 악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네. 악기로 만들어 주셨다. 그 악기는 소리가 나이죠. 그렇죠. 소리가 나는데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울림이 있는 울림.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악기마다 그 음이 있어요. 예, 그 악기가 내는 고유한 음이 다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고유한 우리 자신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악기도 각각의 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음이 틀어지죠. 네. 네, 악기가 또 오랫동안 방치 놔두면은 또 음이 또 그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조율. 조율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네. 조율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또 살아가는 동안 추구하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묻고 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깨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순간순간을 이 작가가 말하듯이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네. 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같이 아, 네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것이 되지만은 네네. 하나하나 한 순간이 카이로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정말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저자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매 순간을 깨어 있는 삶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카이로스적인 삶이 될 것이고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삶을 또 앞으로 추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 가문비 나무의 저자 마틴 슐레스케는 정말 이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의미와 또 가치를 발견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 정말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저자가 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책 서두에서 가문비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문비 나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문비 나무는 그 고지대에서 네. 한 200~300년간 서서히 단단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지대는 기름지고 또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자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런 나무는 무르고 울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올린이라든지 악기의 재료가 되기는 부적합하다. 네. 그래서 고지대에 살고 있는 나무, 가문비 나무 같은 경우는 척박한 땅, 그리고 메마른 땅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나무를 고르러 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고지대에 있는 가문비 나무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악기의 재료를 삼는데 그 삼는 이유는 바로 그 척박한 땅, 이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난을 의미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메말라 있어요. 어떤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거기서 성숙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숙해 가는 인간, 어떻게 보면 그런 저지대에 사는 인간보다도 고지대에 사는 인간, 이런 고지대에서 어떤 척박한 땅, 정말로 그 메마른 땅 이런 거를 인생에서 체험을 할 때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울림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울림이 있는 삶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척박한 땅과 메마른 땅이라는 이러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험난함을 다 겪으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네. 그 삶에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지대에서 아유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네.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또 풍요롭게 아주 안락하게 이렇게 산다. 그러면 물론 편안하죠. 네네. 그러나 그런 삶에는 울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문비 나무의 특성이 네.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기둥을 통해서 자라면서 가운데 가지? 이제 가지가 네네.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가문비 나무는요 어느 일정한 높이까지는 가지가 없어요. 아, 곱게 그냥 자라는. 네, 꺾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부분부터 이제 가지가 이제 쭉 뻗어 올라가는데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가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지를 나중에 떨쳐낸다. 어머. 네. 그러니까 양분이 가지를 않는 거죠. 네. 가지를 않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가지가 돼서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러한 또 가문비나무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그 가문비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가지를 쳐내는 어떤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위한 포기라는 거죠. 네. 그 선택은 뭐냐? 예, 끝까지 나무가 쭉 올라가서 끝에 가서 예, 가지를 펼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좋은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는 것. 이런 것도 이 나무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문비 나무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예, 선택과 포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포기라는 것은 이 나무로 말하자면 죽은 가지예요. 그러네요. 이런 죽은 가지들은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죽은 가지를 계속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집착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문비 나무의 특성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생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신부님 말씀 딱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마침 제가 또 이 피종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나은 삶, 이 울림 있는 삶을 위한 선택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문비 나무의 이 지혜 또한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나무가 삶의 원리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나무에게도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덧붙여지고요. 그렇다면 저자가 또 어떻게 이 나무를 통해서 삶의 원리를 알려주려고 하는지 네, 신부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자는 조금 가문비 나무에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네. 모든 나무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나무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도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네.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를 보면은 모든 나무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어떻게 삶의 모습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나무는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또 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밑에 뭐가 있을까요? 뿌리. 뿌리가 네. 있죠. 네.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네. 네,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나무 기둥과 기둥과 또 줄기, 그 다음에 또 가지부터 네. 해서 뭐 꽃도 나뭇잎. 피고 나뭇잎도 있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나무를 크게 우리가 둘로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서로가 굉장히 서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뿌리에서는 그 뿌리를 뻗어 가지고 어떻게 하죠? 땅에서 뭐를 양분, 그렇죠. 그렇죠. 수분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죠. 네. 그런데 나무 뿌리는 거기에서 끝나질 않죠. 그러면 이 뿌리에서 받아들인
이렇게 모은 네네. 수분과 양분을 어떻게 하죠? 이제 올려야죠. 네, 그래서 나눔. 올리는 게 이제 거기에 나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수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관을 통해서 쭉 올려보내 가지고 가지라든지 또는 나뭇잎이라든지 그 꽃이라든지 다 양분 수분을 네, 공급해 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서는 나뭇잎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무성하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엄청나게 푸른 이 숲이 네. 그런 나뭇잎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나뭇잎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햇빛이 났을 때 광합성을 해줘요. 네.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양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좋은 양분을 또 그 체관이라고 해서 네네. 체관을 통해서 또 뿌리로 이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순환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뿌리로 양분을 또 내려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나무의 어떤 원리, 이거를 이분은 삶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삶의 원리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 체제가 돼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상대방도 잘 살아야만 나도 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도 하고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가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는 네.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상생의 그런 교훈을 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 이 가문비나무 노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간단하게 또 이 나무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저자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신부님 말씀 듣고 인노란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인생의 교훈과 또 의미가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내 주위에서부터 이 작은 노력들을 이어나가서 또 이 나의 울림이 또 이 내 가까운 주변 지인들에게 작은 힘과 위안이 되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 가문비나무의 노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 또한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사진조차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